28일 퇴근 후 귀가하던 20대 여성과 그 뒤를 따르는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이 남자는요, 여성의 집 문 앞까지 쫓아가서 급습하려고 했는데요. 많이들 보셨죠? 예. 아찔했던 그 순간을 유일하게 목격한 건 다름 아닌 CCTV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무언의 목격자 CCTV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순찰차만 무려 7대, 10여 명이 넘는 경찰과 고등학생 5명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있었는데요. 어떤 애는 저기 숨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숨고 해가지고 저놈 잡아 저놈 잡아 이렇게 하다가 어린애들이 막 거기서 잡혔어요. 20분 넘게 이어져온 추격전은 순찰차로 길목을 막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도주한 한 학생을 뺀 나머지 5명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혐의는 집단 폭행 및 도주. 이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생 애들이 여고생인 척을 해가지고 채팅 어플로 꼬신 거죠. 성인 남자들을 어디 장소로 나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면은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애들이 순간적으로 다 집단적으로 폭행을 한 거죠. 와.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불러낸 남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던 이들. 그런데 그날 나온 40대 남성이 순순히 돈을 주지 않자 5명이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겁니다. 이야. 그 잔혹한 순간을 목격한 건 다름 아닌 CCTV.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벌어진 일. 목격자가 없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도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예. 다 보고 있네요. 그럼요. 관할구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상착의 같은 친구 있는데 노랑머리 11, 12 장동 초교중반.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연락을 하자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범행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이들은요, 출동한 경찰차가 나타나자마자 이 차를 보고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합니다. 예. 하지만 관제센터가 이들의 동선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야. 보고한 덕분에 경찰은 큰 어려움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도주로를 딱 다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경찰차가 와서야 이제 한 밤의 도주가 끝이 났습니다. 늑골이 골절돼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한 폭력을 가한 학생 3명은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CCTV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결정적 역할을 했죠. 네.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범인을 추적하고 숨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줌인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경찰한테 소문을 주고 있습니다. 1971년 서울시는 방범 목적으로 주요 교차로 12곳에 첫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의 시민들은요, CCTV가 나를 지킨다는 인식보다는 나를 감시한다는 인식이 훨씬 더 높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거 꿋꿋이 해서 우리 가정을 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알랜다면 진짜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는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사람과 사물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CCTV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화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딱 열어봤는데 이게 완전히 화질이 나빠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으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죠. 2014년 4월에 있었던 방화동 청부 살인 사건 CCTV 영상입니다. 피해자가 범행 후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해상도가 낮아서 얼굴은 물론이고 체형조차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랬군요. 살해 현장에서 촬영되어 있는 인물과 경찰이 수사 대상자로 특정한 인물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처리를 통해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다음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CCTV 속 인물과 경찰이 추정하는 용의자의 사진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학적이죠? 예. 이 얼굴 윤곽선을 그대로 따와서 이 A, B, C라고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점선 라인을 서로 중첩시킴으로써 이 사람의 얼굴의 윤곽선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릿한 CCTV 영상이어도 영상 분석을 통해 윤곽은 물론 탈모와 이마 라인이 일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야. 이 범인이 검거될 수 있었던 거는 탈모, 머리카락의 윤곽선, 얼굴의 턱선 이 세 개가 일치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이 범인이 검거가 됐고 이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CCTV가 많지 않던 2001년 12월 영상 속 이 남성은 총포사에 들러 주인을 살해하고 엽총을 훔쳐서 은행을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장기 미제 사건이고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 CCTV를 통해서 유일하게 담겨져 있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저 장면이 하나인데 어떻게 잡아? 이 장면 속에서도 뭐 복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정확히 식별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법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영상 속에 있는 인물에 대한 신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유일한 CCTV 영상이지만 당시엔 이를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사건임에도 18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아, 분석을 하는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차원에 있는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복원하면서 그래서 이 대략적인 이 인물에 대한 신장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하고 대조하는데 유용한 또 정보가 되죠.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CCTV 역시 부지런히 발전해서 지능형 CCTV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으로 넘어가는 자하문 터널 입구에 인근 주민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CCTV 한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어떤 카메라일까요? 뭐 하는 카메라예요? 과속 단속이나 터널 내 그 차선 변경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요? 알고 보니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인데요. 이 CCTV가 알아서 노후 차량을 인식하고 분석해서 관제센터로 즉각적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보고 있네. 게다가 맞아, 맞아. 5등급 차량 주인에게까지 문자 알림을 이거 들었어요. 이 얘기 들었어요. 문자 오세요. 12월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CTV는 이제 강력 범죄뿐 아니라 재난이나 환경, 교통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요. 날로 더 똑똑해지는 CCTV,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됩니다.